그런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목소리는 다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신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준호라고 하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구창에서 보시면은 추기 설정 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통 보시면 이제 제네럴에서 뭐 파트라든가 NC라든가 다른 전부 쓰실 수 있는 전부 모듈에서 다 사용하시는 그런 환경을 조절하는 거랑 NC창 안에서 추기 설정창에서 설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NC창을 열고 NC 환경으로 들어간 다음에 NC 초기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NC에 들어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NC 초기 설정창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네 가지 이렇게 항목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이 제네럴은 꼭 NC가 아니더라도 파트라든가 뭐 어셈블리, 드래프트 도면 같은 데서도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제네럴 NC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NC를 여기서도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위에 있는 위에서부터 그냥 쭉 설명을 드리면 위에 있는 황삭, 수평면, 정삭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 이런 걸 하시게 되면 제가 간단한 모델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거 갖고 아까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황삭 밀링에서 황삭 나선이라든가 병렬을 선택하시게 되면 공구 경로에서 보시면은 수직 스텝 형식을 고르시는 방법이 세 가지만 나오실 거예요. 이 수평 플랜 정삭이라는 방법은 보통 안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고정이나 뭐 가변이나 이제 고정 플러스 수평 플랜은 많이 사용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수평 플랜도 일반 정삭에서 수평 플랜하고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요. 이 황삭에서도 이 수평 플랜 가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잠시만요. 제가 모델을 조금만 수정하고요. 그 나오는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간단한 이런 모델이 있을 때 가공 공정에서 황삭 가공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 안에만 이제 가공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까 도구창에서 황삭의 수평 플랜을 체크한 다음에 이 네 번째 이 항목이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항목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공구는 제가 좀 큰 걸로 설정을 하고요. 바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정삭처럼 황삭에서도 이렇게 수평만 가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내용 자체는 이제 뭐 정삭에서 수평 가공하시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이런 기능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안 하시는데 수평 플랜 정삭을 도구의 초기 설정에서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그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뒤에 이 밑에 있는 이 공구창에 관한 이 디폴트 공구 이 항목은요. 9버전처럼 기본적으로 이 항목에서 어떤 공구 파일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그 공구 파일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매번 여실 때마다 이 안에 있는 공구를 바로 이제 불러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은 바로 지금 위치에 있는 이 공구를 선택을 해 놓은 거고요.
지금은 요 툴을 지금 제가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선택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을 하실 때 공구창을 열게 되면 제가 아예 새 창을 열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새 NC창을 열어도 그 항목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 파일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불러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냥 공구창을 열어도 기본적으로 그 항목에 있는 창을 이렇게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뭐 공구 라이브러리라든가 저희 시마트론 파일에서 공구 추가하시는 이런 방법도 사용하시겠지만 매번 똑같은 공구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그렇게 한 번에 이 경로를 설정해 주시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로딩하실 수가 있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게 불필요하다 싶으시면 요거만 체크를 꺼주시면 아무것도 없는 새 공구창에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로딩하시는 거랑 원하시는 때만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로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 있는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용하시면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외우시거나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혹 이제 필요하신 것만 이건 전체적으로 모든 모듈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고 뭐 이렇게 확인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필요하신 항목에 대해서만 좀 아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자주 쓰시는 항목만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쭉 보시면 혹시 어셈블리 같은 다른 것들은 많이 좀 보셨을 텐데, 요 백업 파일 안에 있는 항목은 좀 많이 지금 안 보시는 것 같아서요.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한테도 이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요. 어떤 작업을 하셨을 때, 백업 파일이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파일 관리하실 때 상당히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보통 제가 작업해 놓은 거 잠깐 보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 위에 있는 이 파일들은 전부 백업 파일이고요. 실제 사용은 못 하시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파일을 하나 저장하게 되면 똑같은 이름의 백업 파일이 이렇게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파일이 너무 어셈블리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뭐 NC 파일도 물론 똑같은데요. NC는 좀 덜하긴 하지만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업 파일이 상당히 많아서 작업을 나중에 관리하시기가 너무 힘들어지세요. 그럴 때는 그래서 요거를 좀 사용하시면 잠시만요. 여기서 백업 파일을 누르시고 백업 파일 기록하지 않음을 선택을 해주시면 보통은 이쪽에 최종 백업 파일 기록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파일을 저장하셨을 때 백업 파일이 남게 되는데요. 요거를 굳이 필요가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작업하시는데 전혀 없어도 지장이 없으신 파일이기 때문에 백업 파일 기록하지 않음으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나가서 보시면 요거는 제가 그저께 제가 그걸 체크해 놓고 나서 어제 작업을 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백업 파일 없이 필요하신 요 파일만 이렇게 나와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보기도 좀 편하시고 상당히 관리하시기도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사용을 안 하시는 파일 같은 경우, 뭐 NC 같은 경우는 파일을 저장하시면 뭐 하나만 더 백업 파일이 하나가 더 나오겠지만 어셈블리라든가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작업을 여러 개의 파일을 작업하신다고 하면 요거는 꼭 체크를 요 앞에 있는 기록하지 않음으로 해주셔서 관리를 좀 더 편하게 하셨으면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네랄 쪽에서는 보통 이제 바탕화면 바꾸시는데 컬러 앤 스타일즈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이 내용은 전부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이 뒤에 있는 이 동일형 요걸 누르고 요거는 사용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요 앞에는 사용하시는 모듈에 따라서 여기 나오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 모듈을 사용하시는 분은 그 모듈마다 바탕화면을 다르게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것도 이제 가끔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도면은
뭐 검은색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파트는 하얀색, 어셈 물리는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 환경마다 다르게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뭐 하나를 하얀색으로 해놓고 동일형으로 하면 모듈을 선택하실 수가 없고 전부 동일하게 하얀색 바탕으로 작업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 바탕을 바꾸시는 방법은 전부 다 알고 계시는데 이 기능은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쪽 제네럴 쪽에서는 크게 이 정도만, 그리고 뭐 이쪽은 다 아실 거예요. 오토 세이브 되는 기능이라든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해볼 NC 쪽에서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NC 쪽에서는 보시면 그렇게 뭐 제네럴처럼 항목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위에서 보시면은 이쪽 색깔 이렇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색깔 같은 거는 지금 기본으로 나오시는 색깔이 이제 디폴트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거는 뭐 원하시면 바꾸시면 되는데 굳이 색깔은 많이 안 바꾸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 기능 정도만 아시면 크게 뭐 많이 작업은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환경을 보시게 되면 캠 모드 인터랙션이라는 게 첫 번째 항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항목은 따로 이 항목도 뭐 색깔 같은 것들은 설정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크게 저희가 지금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근데 이 뒤에 보시면 생성 좌표계 활성이라는 이 항목이 있고요. 이 항목은 많이들 선택은 안 하시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모델을 하나 부른 다음에 그거 갖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런 모델이고요. 제가 필요한 건 지금 이렇게 모델을 바로 불러와서 좌표계를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쪽 좌표계로 이렇게 불러왔어요.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 왼쪽 맨 끝쪽 이쪽에다가 좌표계를 새로 만들어서 그쪽에 좌표계 활성을 시키고 작업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보통 저희가 만들 때는 좌표계 하나 만들어 주시겠죠. 지금은 제가 이걸 체크를 해놔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걸 다시 한번 풀어놓고 해볼게요. 보통은 여기 아니어로 되어 있고요. 아니어로 되어 있으면은 제가 여기서 다시 이 작업을 취소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반대쪽에다가 좌표계를 하나 만들고 이 좌표계를 이용해서 앞으로 작업을 진행하실 거면 보통 이렇게 바꿔주실 거예요. 얘는 뭐 이쪽의 좌표계는 좌표계 필터를 사용하셔서 뭐 숨김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도구에서 초기 설정에 NC에서 환경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걸 얘로 바꿔주시거나 얘 및 다른 건 숨김 이렇게 바꿔주시면 일단 얘로 바꿔볼게요. 얘로 바꾸시게 되면 제가 만든 좌표계가 만드는 동시에 바로 활성화되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제가 이쪽에 만들게 되면 최종적으로 만든 좌표계가 바로 만드는 동시에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데요. 그래서 얘 하면서 다른 것도 숨김으로 하시면 만드는 동시에 다른 좌표계를 이쪽에 만드는 동시에 제가 OK를 누르게 되면 만들어지고 다른 좌표계들은 자동으로 숨겨지게 되세요.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걸 만드시고 다른 좌표계를 뭐 안 보이신다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불편하시다고 하면 그냥 아니오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손이 한 번, 두 번 더 가시는 작업을 이 내용을 아신다면은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제네럴 프리퍼런스를 보시게 되면
이 절삭 공구 및 홀더로부터 자동 세로 고침이라는 기능이 있으세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거를 꺼놓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말 그대로 요거는 이제 공구나 홀더에 대한 설정하시는 요 항목인데요. 제가 공구를 아까 이제 저 라이브러리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좀 큰 걸로 20파이볼로 작업을 할 건데요. 20파이볼에 가공 파라메타랑 경로 파라메타를 좀 주고 싶어요. 자주 쓰시는 기능, 공구에 대해서는 요 값을 주실 거고요. 이송 속도는 눈에 보시기 편하게 제가 그냥 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회전 속도는 2만으로 한번 설정을 해주고요. 경로 파라메타는 수직 스텝을 5로 하고요. 또 표시 보기 편하게 5.5로 해서 이렇게 좀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20파이볼에다가 가공 파라메타랑 경로 파라메타를 설정했고요. 일반적으로 가공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공구를 바꿔주시게 되면 제가 20파이로 아까 설정한 20파이로 바꿔주게 되면 이 값들이 그냥 저에게 기본 계산식에 의해서 디폴트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가공 파라미터나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여기서 마우스 3번을 누르시고 공구 파라미터 설정을 하시면 이 두 가지 항목, 가공 파라미터랑 경로 파라미터가 동시에 적용이 되시는 거고요. 가공 파라미터 설정만 눌러주시면 이 회전 속도랑 이동 속도만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가공 파라미터를 설정했기 때문에 위에 수직 스텝 값은 이것들은 아직 안 변했죠. 그래서 다시 마우스 3번을 누르시고 경로 파라미터 설정하시면 아까 수직 스텝은 5, 제가 사이드 스텝 5.5로 준 게 이렇게 바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는 이제 마우스 3번을 누르시고 원하실 때 공구 파라미터는 이제 한 번에 두 가지 항목을 다 바꾸실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마우스 3번을 누르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안 하시고 도구의 초기 설정에서 아까 NC창에서 제네럴 프리퍼런스 들어오신 다음에 이 두 번째에 있는 절삭 공구 및 홀더로부터 자동 세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제가 공구를 딴 걸 잠깐 선택했다가요. 이게 지금 이렇게 다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이거에 다시 20파이 아까 설정 값들을 설정한 공구를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공구만 불러와도 이 값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따로 마우스 3번을 누르고 이걸 설정을 안 하셔도 도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두 번째 항목, 이 항목만 누르시면 그 공구를 설정하셨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가공 파라미터 값, 회전 속도, 이동 속도랑 수직이랑 사이드 스텝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런 기능을 사용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 뒤에 있는 이 세 번째는 이 항목. 보통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하실 때, 이것도 잠깐, 이거는 제가 모델을 딴 걸로 간단한 걸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제 저 마이너스 값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뭐 일반적인 가공에서는 사용을 안 하시고 전극 같은 거 만드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어떤 방전 갭을 주실 때 마이너스 값을 좀 주시는데요. 저희는 좀 불편하게도 마이너스 값이 플랫에서는 안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내용은 좀 다 아실 거예요. 마이너스 사용하시면은 그 내용은 좀 아실 텐데요. 이런 간단한 그냥 뭐 전극 모양이 대충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거는 바로 제가 정삭으로 해서 가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공차값에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동시에 눈에 띄기 편하게 그냥 0.5 이렇게 주고요. 가공을 해보면
볼 공구 같은 경우는 바로 적용이 가능하세요. 지금 5파의 볼을 썼고요. 5파의 볼을 쓰고 파트만 가공 여유를 마이너스 0점으로 주게 돼서 가공을 계산을 시켜보면 요거는 제가 지금 이 공구가 홀더가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공 툴이 간섭 체크를 받아서 여기밖에 안 나왔고요. 이건 홀더를 무시하고 다시 한번 가공 경로를 빼볼게요. 지금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가공 툴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 형상을 이 형상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측정을 해보게 되면 이쪽 면이 이렇게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마이너스 공처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식으로 다 마이너스가 먹었고요. 이 볼 공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 공차가 적용이 되시는데요. 이 공구가 플랫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공차가 일반적으로 저희는 작업이 안 되세요. 지금 플랫 5파의 플랫으로 바꿨고요. 동일하게 마이너스 0.5를 주고 가공을 해보면 이렇게 에러 창이 하나 뜨고요. 알림 창이 하나 뜨고 가공이 계산이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 창, 초기 설정의 NC의 제네럴 프리퍼런스에서 이 두 번째 항목, 이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플랫 공구도 마이너스 공차를 넣어서 연산을 시킬 수가 있는데 다만 요 경우에는 과삭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알림창이 이렇게 뜨게 되세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권해드리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툴을 확인하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원하실 때는 이거 선택하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고 작업을 해보면 지금 공구는 5파의 플랫이고요. 5파의 플랫이고요. 마이너스 0.5 가공 여유를 주고서 가공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창이 뜨는데 경고 창이 이렇게 뜨는데요. 그냥 무시하시고 얘 누르시면 툴패스를 이렇게 뽑으실 수가 있으세요. 툴패스도 이 거리값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만큼 준 만큼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초기창에서는 특별하게 요런 안전 플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폴트로 제일 높은 면 기준으로 플러스 50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값들을 여기서 이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그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내용들이고요. 이쪽은 템플릿을 많이 사용하시면은 여기서 템플릿으로 가공 설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템플릿으로 설정하시게 되면 수동으로 이 가공 경로를 못 만들게 되시니까 오히려 불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다른 쪽은 그냥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도구창에는 제가 지금은 전부 다 체크를 하셔서 작업하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게 작업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고요.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그쪽만 선택을 하시면 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 도구창은 일단 이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리고 보시면은 이번에 저희 11버전이 베타 버전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이번에 어떤 다이 쪽대 관련돼서 어떤 기능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건데요. 이건 지금 저희도 아직 사용은 이번 주에 받아서 사용을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NC 기능이 몇 개가 있어서 그거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 저희도 라이센스를 한 달짜리밖에 좀 발급이 안 돼서 저희도 이것저것 많이는 못 해봤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파트에서 그냥 파트에서 간단하게 하는 박스를 하나 그리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마우스 사용하시는 방법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런 기능이 이제 추가될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저희도 아직까지 크게 아직 이게 완성된 그 버전이 아니라 다른 기능 거의 비슷하세요. 10버전하고. 그래서 이 기능하고요. NC에서는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NC에서는 보시면은 그냥 보통 기능 다 비슷한데요. 볼륨이라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뭐 이게 11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추가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기능도 저희가 솔직히 뭐 이렇게 안에까지 많이는 못 봤는데요. 기능 같은 경우는 따로 설정은 안 하고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바로 그냥 가공을 해보면 보통 나오는 툴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시면 이제 지저분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필터를 좀 꺼보면 일반적으로 항상 나선 가공하시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툴이 지저분하고요. 눈에 보이실 때는 오히려 시간도 좀 오래 걸리실 것 같고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볼륨 같은 경우, 가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서 이제 프로그램 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툴이 계산돼서 나오게 되고요. 나름의 이제 최적화를 계산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칩 배출이 가장 용이하게 좀 나오게 되고요. 단순하게 보시면 시간은 훨씬 오래 걸리지만 가공 시간은 그러니까 보통 절임량을 뭐 1mm 정도 주신다고 했을 때 2mm, 3mm 2배, 50% 2배 이상 주셔도 무리 없이 가공이 가능해서 오히려 가공 시간은 절임량 쪽에서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일단 저희는 이제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구 수명, 칩 배출 용이하니까 자동적으로 공구 수명이라든가 그런 쪽에 상당히 좀 많이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능이 아마 11버전에서 추가가 될 거고요. 일단 저희도 이제 지금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많이 이걸 많이 못 해봐서 일단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정식으로 베타 버전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수련회는 여기서 마칠게요. 예, 식사하시고 졸리셨을 텐데 열심히 참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